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금은 돌진한 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항상 망설여졌어요. 누가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그 정도는 넘길 수 있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생각났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엄마, 시어머니가 제 친정엄마를 부르실 때 쓰시던 말이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말버릇일 수도 있고 친근하게 부르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쿨한 시어머니야. 시집살이 같은 건 우리 집엔 없어. 뒤끝 없고 말 돌려서 안 해. 그 말씀만으로도 며느리 입장에선 고마웠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크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주말마다 무조건 불러내는 것도 아니었고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 말이 더 헷갈렸습니다. 분명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조금씩 가라앉는 말. 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네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줬냐? 네 엄마는 팔자가 좋네. 같은 말인데 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라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거리의 문제라는 걸요. 결혼 초반을 떠올리면 저는 꽤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늘 쿨하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며느리한테 간섭이 많은 분은 아니셨어요. 밥 차려라, 청소해라, 명절마다 며느리만 부엌에 서라. 그런 전형적인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번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겪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저희 부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미안해. 이런 일까지 생기게 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시는 안 그러신다 했잖아. 그 일 이후로 남편은 더 많이 저를 배려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주말에 부르셔도 상황이 안 되면 정중하게 거절했고 제가 불편할까봐 중간에서 말도 많이 걸러줬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 집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댁에 갈 때마다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반찬을 먹다가 제가 가볍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이 뭐 레시피가 있어? 그냥 손맛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덧붙이셨어요. 네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줬냐? 그 순간 말은 웃으면서 나왔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네 엄마라는 말. 한두 번은 정말 말버릇이겠지 싶었습니다. 실제로 사돈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애써 넘겼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말은 꼭 기분이 상할 때 또는 비교할 때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쿨하신 분이니까 악의는 없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그 말은 꼭 한 번씩 나왔습니다.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항상 같은 상황에서만 그 호칭을 쓴다는 거였어요. 정말 다정하고 친근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네 엄마는 꼭 제가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하실 때 또는 비교를 꺼낼 때만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 옷을 사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애 옷도 참 좋다. 근데 네 엄마는 이런 거 잘 사주냐? 또 한 번은 제가 병원 다녀온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애 봐주셨다고 말했더니 바로 이어서요. 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딸이 가까이 사니까 손주도 보고. 말만 놓고 보면 그냥 부럽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묘하게 따라붙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한 팔자, 그렇게 좋은 조건, 그렇게 당연한 도움. 그게 누적되면요, 사람 마음이 이상해져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나? 내가 괜히 죄책감을 느끼나?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시댁에서 친정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입 열었다가 네 엄마는으로 시작되는 말이 날아올까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네 엄마라는 호칭이 저는 좀 듣기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목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러니? 그냥 다정하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어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나왔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따져?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냐?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쿨하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내가 쿨한데 왜 넌 쿨하지 못하냐?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게 내가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예의를 선택적으로 쓰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남편과 저는 시댁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누굴 원망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피곤하니까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선을 넘는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은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고 주말에 부르셔도 이번 주는 힘들다고 말하며 적당히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댁의 발길이 뜸해진 뒤부터 시어머니는 더더욱 사돈이라는 말을 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한 번씩 사돈이 보내셨다. 사돈도 잘 계시냐? 이런 말이 섞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거의 100%가 네 엄마였어요. 그리고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더 가볍게, 더 툭툭. 그러면서도 은근히 비교가 들어갔어요. 얼마 전 우리 엄마가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지역 특산품을 시댁으로 보내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그 상자를 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이런 걸 다 보내셨다니? 저는 최대한 예쁘게 말했어요. 여행 가셔서 드셔보시고 좋은 것 같아서 어머님도 드셔보시라고 보내셨대요.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 엄마는 팔자도 좋다. 때마다 여행도 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팔자도 좋다는 말이 왜 이렇게 들릴까? 칭찬 같기도 하고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앞뒤 맥락을 보면 딱 하나로 들립니다. 너희는 우리보다 편하다. 너희 집은 우리보다 여유롭다. 너희 엄마는 고생을 안 한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여행 한번 갔다고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그날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엄마라는 표현이 저는 좀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바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니? 그냥 친근해서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나왔어요. 그 말, 호칭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따져?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호칭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아래로 두는 말버릇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확신은 곧 돌잔치 날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아이 돌잔치는 처음부터 크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돌잔치 안 하는 집도 많고 저희도 조용히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정도로 하자고 했어요. 시댁, 친정 모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장소도 번듯한 연회장이 아니라 깔끔한 식당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아침 괜히 마음이 좀 바쁘더라고요. 아이 옷 챙기고 답례품 챙기고 사진 찍을 순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잔치라는 게 아이를 위한 날이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더 긴장되는 자리잖아요. 친정엄마는 그날 연분홍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오셨어요. 과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단정하고 사진 찍으면 얼굴 밝아 보일 정도였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어두운 계열 옷을 입고 오셨고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아이도 웃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남편의 외삼촌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 옷 참 곱게 입으셨네.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별뜻 없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아니, 잔치날인데 왜 이렇게 우중한 색을 입고 오셨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어요. 어른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 같은 말.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는 걸 봤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게 잔치는 무사히 끝났고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려고 남편 차에 같이 탔습니다. 차 안은 괜히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을 시어머니가 먼저 깼어요. 나이 먹고 왜 그렇게 천박하게 밝은색 옷을 입고 다녀? 저는 처음에 누구 얘기인지 몰랐습니다. 말이 너무 세서 설마 우리 엄마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야, 네 엄마 말하는 거야. 그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나더라고요. 나이 먹었으면 고상하게 처신해야지. 그런다고 젊어 보이는 줄 아나?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아이 돌잔치 끝난 날 차 안에서 아이 바로 옆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외할머니 참 푼수다. 푼수.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아이 앞에서 제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세요. 차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저를 보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뭐가 심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그러네. 그리고는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네 엄마라고 했다고. 또 기분 나쁜 거지? 그건 다정하게 부르는 거라고 했잖아. 진짜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걸요. 더 말해봤자 저만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알겠다. 다정한 호칭이라면 차 안에서 내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히 더 큰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이 돌잔치 날이었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마무리해야 할 하루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부터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자. 오늘 하루 피곤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채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길래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애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자. 말투를 바꾸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지금 나 말하는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더니 조금 날 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네 엄마라고 한 거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다정하고 편해서 쓰는 호칭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기분이 상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보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앞에서 우리 엄마를 네 엄마라고 부르는 건 괜찮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아까와는 다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싸움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선 하나가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그어졌다는 걸.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조용함 속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호칭을 쓰고 계셨습니다. 얼마 뒤 시댁 제사가 있어서 큰 집에 가게 됐어요. 제사는 저희 집에선 이미 없앤 지 오래였고 그 부분도 시댁에서는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하시다가 큰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요즘은 다들 제사 없애더라.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제사 안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칼질을 하시다 말고 툭 던지듯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는 참 편하겠다. 그 말이 다시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왜 꼭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지. 잠시 후 제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방에서 통화를 하느라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남편 좀 불러.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감정도 실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나오래. 제사 시작한대. 그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칼 소리도 멈췄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고는
눈을 크게 뜨셨고 큰아버님도 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항상 네 엄마라고 부르셔서요. 제가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더니 편하고 다정한 호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배운 대로 남편한테도 써봤는데 말씀대로 편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제야 어른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며 낮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앞에서 사돈을 왜 그렇게 불러? 큰아버님도 고개를 저으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안 예절을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나? 그날은 누가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누가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은 정확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제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 오늘 나 골탕 먹이려고 작정했냐?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뒤끝 없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걸로 왜 그러세요? 좀 쿨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얘기를 하실 때 더 이상 네 엄마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이제는 꼬박꼬박 사돈이라고 부르십니다. 언제는 그렇게 다정하고 편한 호칭이라던 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조용해졌어요. 괜히 이겼다는 느낌도 없고 통쾌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다정함은 말하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쿨한 사람은 자기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한 번쯤은 돌아본다는 거. 지금도 가끔 그날 아파트 입구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했던 그 한마디, 네 엄마가 애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버릇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참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꼭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참다 한 번쯤은 말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공감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는 그냥 넘기셨을까요?